일단 만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이 원의 방정식의 원의 중심이 뭔지부터 구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그럼 얘는 표준형으로 바꾸면은 이렇게 되는 거 보이십니까? 이렇게. 그러면 원의 중심의 좌표가 0,-1이 되고 반지름이 3인 원이니까 그래 요런 원이 있고 요런 원이 있고 0,-1이라고 되는 게 그림을 이다가 좀 크게 그릴게요. 0,-1이라는 원의 중심이 있고 그 다음에 요직선이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요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 보입니까? mx-10이 된다? 그럼 얘는 의미가 뭐죠? 기울기가 m이고 y 절편이 y 절편이라고 그러지 말고 이것만 쓰지 말자. 이렇게 합시다. 0,-10을 고정적으로 지나는 직선이다 라는 거 보입니까? 보여요? 그렇죠? 그럼 얘는 0,-10이 정확하게 여기 있는 거야. 그치? 그럼 얘를 기준으로 해서 직선이면은 결정이 되려면 점이 몇 개 있어야 돼? 2개 있어야 되지. 그치? 근데 얘는 점 하나 있고 기울기가 결정이 안 돼 있으니까 직선이 어떤 식으로 지금 모양이 나오고 있겠어요? 이런 식으로 얘를 기준으로 해서 뺑그르르르 돌고 있겠지. 마구 돌고 있어요. 이렇게 돌고 있을 때 만나지 않는데 그럼 딱 만나기 시작하는 경계가 언제부터 시작이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경우가 경계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상황 접할 때가 경계가 되는 상황이 될 거고 안 만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얘보다 밑으로 떨어져야 되겠지. 얘보다는 밑으로 기울기가 탁 떨어져야 될 거고 얘보다도 기울기가 밑으로 탁 떨어지면서 이 기울기 사이 범위 내에서 움직이고 있다면은 그때 이 직선과 이 원은 만나지 않는다라는 상황이 되겠네요.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나 선생님 이런 거 생각하는 거 복잡해요. 머리 아프니까 그냥 푸는 거 쉽게 푸는 거 알려주세요라고 한다면 그냥 이거야. 원의 중심과 이 직선 사이에 거리를 구했을 때 그 D가 뭐가 되면 돼요? 반지름 R보다는 크면 되는 거야. 안 만난다 그랬으니까 이거 그대로 쓰면 돼. 근데 그거를 그림으로 표현된다면은 이 빨간색과 파란색 상황에 대해서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거리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지. 수식으로 풀면은 그냥 이렇게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얘랑 얘를 두 가지를 너네가 다 생각할 줄 알아야 돼. 왜? 어려운 문제일수록 결국에는 이것도 쓸 줄 알아야 되고 이것도 쓸 줄 알아야 돼. 둘 중에 하나만 쓰는 걸로 생각을 하면은 이렇게 생각하면 단점이 뭔지 알아? 어려운 문제를 잘 풀 수는 있는데 이렇게만 생각하는 습관을 그리면은 단점이 딱 한 가지가 있어. 문제 푸는 속도가 느려. 이러면은 왜? 그림 그려놓고 이런 거 막 생각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렇게만 풀면은 장점은 있어. 문제 푸는 속도가 겁나 빨라져. 그런데 살짝이라도 문제를 틀어놓고 그림을 그려야 되는 상황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 그리게 되거든? 그러면 어려운 문제를 푸는데 한계가 생긴다고.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돼야 돼. 얘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얘도 할 줄 알아야 돼. 두 가지를 다 생각할 줄 알아야 돼. 근데 이거 봐봐. 자, 일단 계산으로 풀게 되면은 요게 지금 일반형으로 나와 있으니까 그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했을 때 m제곱 더하기 1분의 요게 지금 0,-1이죠. 그러면 m이 아니고 0 대입하니까 얼마가 되지 이게? 0,-1 대입해주니까 11이니까 이게 그러면 얘가 거리 D가 11 나옵니까? 분자가 0,-1 대입했으니까 요게 그게 뭐보다는 커야 돼? 3보다는 이렇게 커야 되겠지. 그치? 그럼 요거 양면 제곱해줘서 12 이렇게 될 거야. 양면에 요거 그러면은 3이 11보다는 작을 테니까 9m제곱 더하기 9가 11보다는 작게 될 거고 9m제곱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으니까 만족하는 m의 범위가 어떻게 나오죠? 마이너스 3분의 루트 2보다는 크고 3분의 루트 2보다는 작다라고 이렇게 범위 나옵니까? 저기 11이 아니고 왜 9? 어디가요? 저기 D가 M제곱 더하기 9예요? 네. 요 9예요? 죄송합니다. 요 9예요 그러면은 요게 그쵸 여기 0,-1 되면 그러네 9네. 그럼 계산하면은 얘가 9가 되나요? 네. 그쵸? 그럼 요거 제곱해주면은 얘가 9가 돼요? 잠깐만 이거 제곱할 필요가 없잖아. 그럼 이거 약분하면 되겠네. 그리고 3 이렇게 되겠네. 그쵸? 그럼 제곱하면은 요게 1이고 얘가 9가 되니까 요게 그러면은 m제곱 마이너스 8이 0보다 작게 돼서 2루트 2보다는 크고 2루트 2보다는 작다라고 이렇게 범위가 나오거든요. 일단 답은 이렇게 나와. 그래서 B 빼기 A를 구하라 그러면은 얼마가 됩니까? 4루트 2가 돼요 답이? 네, 4루트 2가 되는데 자 여기에 있는 이 끝값의 경계가 결국 뭘 뜻하는 거야?
그게 바로 기울기가 마이너스 2루트 2가 되는 거고 그게 접할 때 기울기가 플러스 2루트 2가 된다는 뜻이야. 그래서 이 딱 만나는 경계가 되는 접할 때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루트 2랑 2루트 2가 되니까 얘보다는 기울기가 작아져야 되겠지. 얘보다는 기울기가 이렇게 더 늦어져야 되겠지. 그러니까 얘는 음수 쪽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더 커지는 거지. 기울어짐이 작아지니까 마이너스 2루트 2보다는 점점 커지는 방향이 되다가 딱 0을 기점으로 해서 0보다 더 위로 올라가야 되니까 2루트 2보다는 작아지는 쪽으로 기울기가 이렇게 회전을 하고 있는 상태가 된다라고 너네가 생각을 해주면 된다. 왔다 갔다 버리더라고. 그럼 그냥 이런 것도 생각하고 싶지 않아. 만나지 않는다. 자 그럼 생각해봐. 만난다. 얘 구해놨어. 만난다 그러면은 M의 범위를 어떻게 생각하면 돼? 만난다라고 한다면은 딱 접하는 순간부터 만나는 거잖아. 그럼 얘보다는 더 커지겠지. 그때는 M의 범위가 마이너스 2루트 2보다는 작거나 같다가 되겠지. 그치? 더 기울어지잖아. 그 음수적으로 더 기울어지는 거니까 마이너스 2루트 2보다는 기울기가 더 커져야 되겠지. 절대값을 썼을 때. 그리고 M이 2루트 2보다는 커야 되고 만나기 시작하는 경계가 딱 이 2루트 2일 때니까 등호가 들어가게 되겠네. 그래서 만난다라고 할 때는 요렇게 써주시면 되겠네. 그럼 더 디테일하게 물어볼게. 이 직선과 원이 두 점에서 만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그때는 등호를 지워주면 되겠지. 그치? 접한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등호를 탁탁 써서 기울기 두 개가 나온다 라는 거 써주면 되겠지. 됐어요? 이해됐습니까 이거?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 큐브는 요 문제에 대해서 상황들을 다 분석할 줄 알아야 돼. 얘는 기울기가 m이고 0,-10을 지나는 직선이 뺑그르르 돌고 있는 상황에서 이 원과 어떨 때 만나고 어떨 때 만나냐 두 가지 상황이 만나는 게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이게 이렇게 나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이렇게 나와 있으면은 이때는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 직선을? 저때 직선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렇게 가고 있는 거겠지. 이렇게 위로 쫙 올라오고 있는 거겠지. 그치? 그러니까 접할 때 그 상황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때는 기울기가 1인 직선이 위아래로 계속 똑같이 위아래로 이동하면서 만나는 상황을 만들어주면 된다. 그러니까 이걸 잘 봐야 돼 얘들아. 기울기가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은 기울기가 정해져 있지 않고 한 점을 지나게 만들어놨는지. 그리고 내가 저번 시간에 이것도 얘기했었지. 얘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어. m 곱하기 x에다가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y 빼기 10은 0이 된다. 그럼 얘는 무슨 뜻이야 얘들아? 쉽게 말해서 x 이퀄 0이라는 직선과 y 이퀄 마이너스 10이라는 직선이 만나는 교점을 지나는 의미의 직선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 않아? m에 관계없이라고 해석을 한다면은 이 뜻이잖아 얘들아. k배 어쩌고저쩌고는 0이 된다. 그치? 그럼 얘도 봐봐. x 이퀄 0이니까 얘는 뭐겠어? y축이지 y축. 그 다음 y 이퀄 마이너스 10이니까 이 직선이지 직선. 그거의 교점이 누구야? 얘잖아. 이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이런 애도 있고 이런 애도 있고 이런 애도 있고 이런 애도 있고. 그치? 그럼 봐봐 얘는 아예 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지. 그럼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겠네. 이 직선은 이 직선에 지나는 점을 하나를 내가 찍었을 때 이미의 직선은 x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번에 y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 맞아 틀려? 이 직선은 y축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면 맞아 틀려? 안 된다 그랬지? 왜? 여기에 0을 대입하면은 얘는 돼. m을 여기에 위치하냐 여기에 위치하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직선 두 개 중에 하나는 버리는 거라 그랬잖아. 그치? 이 직선과 이 직선을 지나는 교점이 이 i인데 이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얘랑 얘로 인해서 탄생을 한 거라고. 그런 직선들이 이렇게 무수히 많이 있는 거잖아. 그 직선 중에서 얘 x 이퀄 0이라는 y축이라는 애는 표현이 불가능하다고. 보기에서 기억, 니은, 디귿에 그런 식으로 지금 만들어낼 수 있다고. 어디에서 상문부가 있어. 상문부는 이렇게 만들어낸다고. 그러니까 상문부는 정말 디테일하게 꼼꼼하게 다 공부해놔야 돼. 서울고랑 동경여고는 이렇게 디테일한 것까지 물어보진 않아. 그냥 스무스하게 그래 풀 수 있어 그러면 그냥 쓱쓱 넘어가면 돼. 상문부는 한 문제 한 문제마다 보기들이 전부 다 디테일한 거를 다 파고 물어봐. 그러니까 정확하게 제대로 모르고 있으면은 점수가 안 나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점수가 더 안 나와.
그 정확하게 이런 쉬운 문제들도 정확한 내용들의 개념을 다 제대로 공부를 해놔야 돼. 물어봤을 때 이렇게 변형하고 이렇게 변형하고 이렇게 변형해서 물어보더라도 그걸 다 떼고 있어야 점수가 나옵니다. 막말로 쉬운 문제 다 맞고 5문제 다 틀려도 2등급 나온다니까 상문고는. 5문제 다 틀리면 몇 점인 줄 알아? 78점 나오래. 78점 맞고도 2등급 나오는 거야. 근데 그 5문제가 뭐 서술형 뭐 단답형이에요. 단답형이 3문제고요. 객관식 2문제예요. 아, 객관식 뒤에 13번, 14번 문제, 그 다음에 뒤에 단답형 주관식 4, 5, 6번. 20문제 중에 5문제 다 틀려도 2등급 나옵니다. 앞에 거는 다 맞출 수 있어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다 맞출 수 있는데 문제는 항상 뭐야? 근데 이런 애들이 있어. 똑같이 78점인데 5문제를 다 틀리고 앞에 거를 다 맞춰서 78점 나오는 아이는 없습니다. 항상 보면. 어떻게 나와? 5문제 중에 꼭 몇 개 붙잡고 풀어갖고 그 문제를 낑낑거려서 다 맞췄는데 문제가 뭐야? 앞에 거에서 남들이 다 맞는 문제를 막 몇 개씩 틀려. 막 시험지 첫 장에서 막 두개 세 개 틀려갖고 78점 받은 애들 있어. 그러면 진짜 바보 같은 시야 그게. 가성비 안 나오는 공부를 하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차라리 그럴 거면 그건 진짜 답답해. 그러면은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아. 상문고 보면서 78점인데 앞에 거 맨날 실수로 틀렸어요, 실수로 틀렸어요, 실수로 틀렸어요 그러는데 정말 실수로 틀린 거 보면 정말 열받아. 보고 있으면 노답이 보고 있으면 하는 거 보면 그런 아이도 고치기가 제일 무서워. 그 불치병이야. 나도 처방에 뾰족한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애당초 그냥 5문제도 못 풀고 앞에 있는 문제도 실수로 다 틀렸어 이러면은 처방전이 있거든요. 내가 고칠 수 있는 방법이. 근데 여기 있는 문제에 손대면서 여기 있는 문제 틀리면서 맨날 실수로 보면 틀린다 그러면은 뾰족한 처방이 없어요. 그러면요. 불치병이야 그거. 본인이 못 고칠 때까지 못 고쳐요. 그거 절대로. 아무리 명강사가 와서 고치라고 못 고칩니다. 그거는 본인이 고쳐야 됐어.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죠. 몇 번이죠? 자, 다음에 어우 그렇네요. 28번 문제가 지금 요 사례를 보여주고 있네. 28번 한번 봅시다. 28번.